안녕하세요. 상형의 문자와 요소입니다. 상형 형태입니다. 한자에서 일획부수는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성이 니으로 끝나는 4개의 문자에서 상형의 문자가 도출이 됩니다. 즉 19개가 도출이 됩니다. 이들의 상호 조합을 통해 도출이 됩니다. 한일에서 직선상형 중심의 형태가 도출됩니다. 즉 직직선, 직직곡, 직곡선, 직곡곡, 직위에선입니다. 삐침별에서 호선상형 중심의 형태가 도출이 됩니다. 호호선, 호호곡, 호각선, 호각곡, 호예선입니다. 그리고 세을에서 곡선상형 중심의 형태가 도출이 됩니다. 곡호선, 곡호곡, 곡각선, 곡각곡, 곡예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갈고리 궐에서 예선상형 중심 형태가 도출이 됩니다. 예직선, 예호선, 예곡선, 예각선입니다. 즉 한자에서 일획부수 6개에서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문자의 상호조합을 통해 19개의 상형의 문자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상형의 문자와 요소입니다. 즉 자모음 공통 요소입니다. 여기에 두이와 사람인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한자에는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만자 원리에서는 선익과 후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한자에는 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계, 음의 영역을 말합니다. 한일과 삐침별에서 일의 음계가 나왔습니다. 일, 삐침별에서 비읍을 빼면 열이 됩니다. 즉 이것은 일의 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을에서 을의 음계가 나왔습니다. 을, 열, 율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괄구리 궐에서 궐, 여기서 을의 음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본 음계라고 합니다. 기본 음계. 여기에서 이들이 상호 조합을 통해 보충 음계가 나옵니다. 즉 일과 을의 조합을 통해서 반일 음계, 즉 얼과 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을과 을의 음계를 통해서 반을의 음계, 즉 올과 울이 도출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충 음계라고 합니다. 즉 기본 음계와 보충 음계로 구성되어 있고 보충 음계는 기본 음계의 종속이 됩니다. 수렴이 있습니다. 상형도 수렴이 되고 표음도 수렴이 됩니다. 상형의 형태가 명확하다면 주위에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에는 접점이 있습니다. 접점의 상과 하는 중간의 위치로 수렴이 됩니다. 예선상형은 명확하게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음계는 기본 음계에서 보충 음계로 수렴이 됩니다. 일, 반일, 을. 그리고 을도 반을로 수렴이 되고 반을은 을로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종성에서도 이러한 과정으로 수렴이 됩니다. 여기에서 x는 종성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한자의 자모음 공통요소는 순서, 음계, 수렴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한자의 표문리가 규명되어 갑니다. 상형의 문자와 요소 중음입니다. 중음, 중성이라고 볼 수 있죠. 굵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두이와 사람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문자들에 대해서 굵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면서 상형의 본질적인 속성도 모르고 우리는 상형 문자를 언급하여 왔습니다. 즉, 두 개의 직선에서, 두 개의 호선에서 광동이 있습니다. 넓이가 같은 것, 굵기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광이겠죠. 먼저 쓴 것이 굵은 경우가 있습니다. 후광, 나중에 쓴 것이 굵은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굵기 개념, 광의 개념에서 광동, 선광, 후광으로 나눕니다. 광동에는 일, 반일, 을, 반을, 을로 표현이 됩니다. 선광은 1에서 열, 올에서 율, 을에서 얼로 표현이 됩니다. 후광은 1에서 얄, 을에서 율, 을에서 왈로 표현이 됩니다. 즉, 상형 문자인 한자에서 굵기에 따라 표음이 달리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접점의 위치에 자, 대표적인 문자가 쌀, 보자입니다. 여기에서 삐침별에 해당되는 문자는 표만자 원리에서는 호선상형과 예선상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9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접점의 위치가 있습니다. 중간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필히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중간에는 일의 음계, 일과 반일의 음계, 상위 위치는 을과 반일의 음계가 적용이 되고 아래는 을의 음계가 적용이 됩니다. 예선상형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선상형은 아래, 하, 중, 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표음이 됩니다. 예직선과 예호선이 아래에 부과되는 경우, 하위에 부과되는 경우는 을의 음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과되는 경우는 반일의 음계, 위에 부과되는 경우는 반을의 음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선광과 후광이 또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 개념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곡선입니다. 예곡선, 갈고리 궐에서 나왔습니다. 월은 얼과 을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아래에 붙게 되면 월입니다. 월. 그리고 중간에 붙으면 얼, 위에 붙으면 을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과 상반되는 개념인 예각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붙으면 왈, 그리고 중간에 붙으면 알, 그리고 위에 붙으면 올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된 포는 궁극적으로 올의 음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은 위쪽에 써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생각 없이 썼던 것입니다. 상형의 문자와 요소, 종성과 초성입니다.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에는 두이와 사람인이 있습니다. 두이에는 길이 개념이 이미 적용되어 있고
사람인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한자에서 상형 문자에서 길이 개념이 필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다 미자 끝말자에서도 길이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장도 또한 먼저 쓴 것이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선단 그리고 뒤에 쓴 것이 후단이 있습니다. 장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선단인 경우에는 그리고 후단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무는 종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형 문자에서 길이 개념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상형의 선익의 기울기가 초성을 결정합니다. 즉 1조마다 초성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제시된 대로 자음의 순서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없는 경우는 특정이 됩니다. 특정. 바르다 정 같은 경우시 특정되는 경우입니다. 즉 상형 문자인 한자에서 굵기의 개념, 길이의 개념, 순서의 개념, 접점의 개념이 필히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한자의 표마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 다시 복원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자의 표음 원리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보스럽게 몰랐을 뿐입니다. 표음 한자 원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